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뉴스 나나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는 꼭 좀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느낌이 오셨을까요? 뭔가 이상하게 조용한데 불안하고 오를 때처럼 설레이는 것도 아닌데 빠지는 느낌도 아닌 참 애매한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누가 봐도 움직일 타이밍입니다. 가격은 멈춘 것 같지만 매물은 정리가 되고 있고 거래는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인데요. 지금 올라갈 준비인지 아니면 더 밀어내기 전인지, 더 밀어내기 전 정리인지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구간입니다. 차트만 보면 절대 보이지 않는 그 기사들의 그 흐름. 오늘 기사들 차트만 보면 절대 모를 차트만 보시면 절대 모를 그 흐름, 기사들. 차트만 보시면 절대 모를 그 흐름, 기사들까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시향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보겠습니다. 네, 지금 XRP 가격은 4,351원입니다. 네, 1.6% 69원 정도 상승 중이고요. 고가는 4,390원, 저가는 4,241원입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수치만 보면은 굉장히 애매해 보여도 숫자보다 중요한 거는 시장이 멈춰있지 않다는 겁니다. 네, 가격이 가만히 있어도 그 안에서 계속 물량이 움직이고 있어요. 고점은 4,390원, 저점은 4,241원이었잖아요. 보통은 이런 구간은 지지선 테스트 후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세력들이 힘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왜냐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 4,110원, 이 4,110원 부분인데요.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4,100원 라인인데요. 지금 이 위에서 계속 몸을 웅크리고 버티고 있다가 내려오면 사겠다는 내려오면 사겠다는 대기 매수세가 분명히 깔려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는 아직 약하게 열려있지만 다시 그 방향이 점점 수평으로 눕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그냥 기술적 수렴이 아니라 거래자들이 확신이 없을 때 손을 떼는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임은 작지만 내부적으로는 줄다리기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 대금은 5,800억 원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는 안 빠진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손절매도 없고 급한 매수도 없고 누가 먼저 움직이나 보자라는 눈치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래들은 조금씩 매집을 하는 중입니다. 아주 조용하게 티 안 나게 고점 추격을 안 하고 눌릴 때마다 받는 방식. 네, 이럴 때는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조급해지죠. 근데 그 조급함이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털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빠르게 이어서 첫 번째 주요 기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대 SEC 또는 XRP 보유자 사건 종결을 앞두고 전 SEC의 흥미로운 질문에 답하다라는 기사입니다. 최근 사건들은 XRP 보유자들이 사이에서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는 법원 판결이나 규제 당국의 발표 때문이 아니라 리플의 정치적 성향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리플 경영진의 정치 기부가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받으면서 리플의 행동이 XRP 보유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커뮤니티 구성원은 리플 임원진이 2024년 대선 기간 동안 카밀라 해리스의 캠페인에
기부한 사실이 주목됐. 카멜라 해리스의 캠페인에 기부한 사실이 주목했습니다. 크리스 라스는 이 캠페인에 1,10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하여 암호화폐 업계 최대 기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 커뮤니티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큰 좌절감을 불러일으켰고 이러한 갈등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하며 꾸준히 암호화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왔습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암호화폐 기부를 받았고 암호화폐 보유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라슨이 해리스를 지지하기로 한 결정은 트럼프를 암호화폐 업계에서 더 적합한 후보로 여겼던 많은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는 달갑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리플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을 재평가하며 이러한 기부금을 회사가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재정적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암호화폐 사용자는 이러한 불만을 강조하며 XRP 보유자들은 XRP가 3.5달러로 다시 하락을 하면 토큰을 매도하고 12만 5천 달러를 돌파하면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전 SEC 변호사인 마크 페이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입을 했습니다. 그는 리플에 대한 강제 조치가 제이 클레이튼이 SEC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겔은 몇 달 후 SEC 위원장을 맡은 게리 긴슬러가 이 사건을 제기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겔은 클레이튼이 임기 마지막 날의 소송에 서명을 했다는 사실은 조사가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이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겐슬러는 소송을 승계받았을 뿐이며 클레이튼 하에서 진행하기로 한 투표는 리더십 인수인계 과정에서 지연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기각을 했고 리플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회사가 소송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가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커뮤니티 구성원이 회사가 해리스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유하는 우려가 더욱 커졌습니다. 네, 기사를 쭉 한번 읽어봤는데요. 네, 리플과 관련된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법원 판결이 아니라 리플의 임직원의 정치적 기부 이력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크리스 라센을 포함한 리플 임원진은 지난 대선에 카밀라 해리스 캠프에 1,100만 달러. 네. 지금 이거를 하나로 하면은 145억 원 이상을 기부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XRP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리플의 결정이 XRP 보유자들의 이익에 맞지 않다라는 비판이 재점화가 됐습니다. 리플에 대한 장기적인 지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암호화폐에 대한 강력한 지지
강력한 지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 더해지면서 지금 XRP 일부 보유자들은 리플이 암호화폐 우호 진영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 SEC 변호사가 설명을 나섰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XRP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 시절에 시작이 된 것이며 현재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단지 사건을 넘겨받아 이어간 것뿐이다 라는 겁니다. 특히 파겔은 클레이튼이 퇴임 직전 서명한 소송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가 된 것이고 게리 겐슬러는 단지 절차상 이어받은 것뿐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리플이 최근 대통령과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은 기본 소속의 맥락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정치적 색깔은 별개의 전략적 대응이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소송이 지금 마무리 단계로 들어갔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한편 만약 해리스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결과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커뮤니티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리플이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설지에 따라 XRP 투자 심리가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투자 심리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게 한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다 똑같네요. 네, 이제 리플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바라보는 핵심 축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를 했는지, 어디에 기부를 했는지까지 논쟁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리플이 가진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XRP가 지금 왜 중요한지, 왜 전 세계 기관들이 여전히 물량을 쓸어 담는지, 정치와 연결된 이유를 보면은 더 확실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은 숫자만 보면 보이지 않는 기회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단순히 차트만 보실 게 아니라 정책, 자금 흐름, 그리고 고래의 실제 움직임까지 전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이 시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저희 공유방에서 기간의 움직임이라든지 고래의 타점, 실시간 차트 반응까지 같이 이어가 보시면 굉장히 투자 수익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 링크가 뜹니다. 하나는 모바일 전용, 하나는 PC 전용이에요. 모바일 전용은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클릭하신 후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PC 링크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하고 계신 분들 전화번호를 한번 기재해 주신 후 제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100% 금전 요구 없는 100% 무료인 거 꼭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1대1 무료 상담도 가능하니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있잖아요. 1대1 무료 상담도 가능합니다. 빠르게 진입하셔서 전문가분들이 제시해주는 실시간 해외 뉴스, 고래 움직임, 기간 투자자의 빠른 정보 받아보시면서 투자에 연결지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모든 게 문자나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은행이 리플과 XRP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라는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A가인 사토시 스코프는 미국과 영국이 리플과 디지털 자산 XRP에 대해 취한 상이한 접근 방식에 주목을 했습니다. XRP 영국은행 음모론, 리플은 항상 왕실의 승인을 받았을까? 라는 제목의 스레드에서 사토시 스코프는 리플이 미국에서 겪고 있는 법적 문제와 영국 중앙은행 계획에 대한 전략적 통합을 비교했습니다. 스레드는 직접적인 대비로 시작을 합니다.
미국이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영국은 리플에게 협의의 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스코프는 2017년에 있었던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다시 살펴봅니다. 당시 영국은 실시간 총액 결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리플의 지불 솔루션인 리플릿에 대한 기술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는 CBDC에 대한 논의가 널리 이뤄지기 전의 시기였으며 스코프에 따르면 영국이 리플에 관심을 가진 것은 스위프트 메시징 네트워크를 넘어서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야심 때문이었습니다. 사토시 스코프는 영국은행과 리플의 협력이 단순한 시범 사업이 아니라 고속, 투명성, 유동성 높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리플렛의 능력을 의도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미국 규제 당국이 리플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을 했고 SEC를 통해 강제 조치를 취한 반면 영국 중앙은행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리플의 기술을 기반으로 미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쉽게 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미국은 리플한테 소송을 걸고 있죠. 리플한테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영국은 반대로 리플을 직접 불러서 같이 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미 2017년에 영란은행이 우리나라 결제 시스템에 리플 기술을 한번 써보자라고 하고서 테스트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그 뒤로도 계속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2021년에는 디지털 파운드를 만들겠다고 한 자문단에 리플을 정식 멤버로 넣었습니다. 그 말은 영국이 앞으로 만들 금융 시스템 안에 XRP를 진지하게 포함시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자문단에는 CGI, 액션추어, 퀀트, 에버링치 같은 세계적인 금융기술 회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미국은 아직도 리플을 규제 대상으로 보지만은 영국은 리플을 미래의 금융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즉 SRP는 나라에 따라 다르게 다뤄지고 있고 이미 어떤 나라에서는 현실 시스템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기사의 중요 포인트 부분이고요. 지금 XRP에 대한 기능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코인을 자꾸 미국이 쓴다 그러고 영국이 쓴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은 처음 보신 분들도 분명 계시죠. 그리고 XRP를 그냥 비트코인과 같은 다른 코인이랑 똑같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기셨던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략하게 조금 소개를 드리면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입니다. 금. 쉽게 말해서 그냥 오래 들고 있는 거. 속도가 느리지만은 희소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코인이에요. 느리지만은 희소성이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위에서 블록체인 앱을 만들 수 있는 코인이에요. 그러니까는 NFT나 디파이 같은 서비스들이 전부 이 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블록체인 앱을 만들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그리고 솔라나는 이더리움보다 빠른 코인이에요. 수수료도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그래서 요즘 실사용에 많이 노리고 개발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붙는 편입니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 도지코인은 원래 진짜 장난으로 만든 코인이었어요. 비트코인을 따라 만든 패러디였는데 시각형 캐릭터 덕분에 커뮤니티가 붙었고 일론 머스크의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XRP는 은행 간의 송금을 위해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단순히 쓸 수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쓰이고 있어요. 은행, 국가기관, 해외 송금 기업들까지. 그래서 XRP는 가격보다 누가 쓰고 어디서 적용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기사를 소개시켜 드린 거고요. 이렇게 주요 기능만 좀 알고 계셔도 굉장히 이해하시는데 그리고 기사 보시는데 되게 조금 쏙쏙 들리실 거예요. 혼자 보시면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고 어떤 코인 종목이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를 잘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유방에서는 주요 코인별 분석이라든지 기관들의 어떤 종목을 사들이고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시간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움직이기 전 준비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판단 기준을 세우셔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할지 정하시는 게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저희 공유방 들어가시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영상 하단 아래 보면은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고 진입을 하시면은 이렇게 링크창 두 개가 뜹니다. 여기 진입하셔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100% 무료, 금전 요금은 일절 없는 저희 공유방이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눈으로만이라도 정보 받아보시면 수익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실시간 해외 뉴스, 고래 움직임, 기관 투자자들의 빠른 정보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진입하셔서 이와 같은 정보 다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기사를 좀 이해하기 쉽게 쭉 설명드려 봤는데요. 오늘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코인 뉴스 나나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